싱싱리빙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차 시장에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면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종을 말하죠. 수입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차종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벤츠의 S클래스요 라고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벤츠 S클래스의 판매량은 약 7천여 대 가량 돼요. 그에 반해서 이 BMW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의 판매량은 2,300여 대입니다. 벌써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BMW가 좀 다시 절치부심해서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찾아왔는데요. 처음에 1977년도에 출시를 했고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를 거쳐서 2015년에 비로소 6세대 모델까지 출시를 했던 7시리즈. 오늘 이 자리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 신형 7시리즈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잠깐! 차량 재원상 변화부터 살펴보죠. 일단 전 모델과 비교해보면 다른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전장이 22mm 정도 더 길어졌죠. 경쟁 모델로 꼽히는 벤츠 S클래스와도 비교해봤는데요. 전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S클래스에 비해선 여전히 20mm 정도 짧습니다. 대신 휠베이스가 좀 더 길고 전고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차체가 좀 더 낮게 바닥과 안정감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반면 중량은 또 차이가 있어요. U7 시리즈의 중량은 오늘 촬영 차량인 740 LI 모델 기준 2045kg인데요. 전작에 비해선 무거워지긴 했지만 역시 S클래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무겁습니다. 배기량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고요. 엔진은 직렬 6기통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토크도 이전 세대와 동일하고요. 마력은 14마력 정도 향상이 됐네요. 자, 이쯤 되면 실물이 궁금하시죠? 얼른 만나볼까요? 신형 7시리즈의 전면부, 벌써 무언가 달라졌다는 게 딱 느낌이 오시죠. 바로 이 BMW의 패밀리룩이라고 할 수 있는 키드니 그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전 모델 대비해서 한 50%가량 커졌다고 하는데요. 거의 제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져서 강인한 인상을 주고요. 이 헤드램프 부분도 좀 달라졌어요. 램프부의 엔젤 부분에서 뒤쪽에 램프가 하나 더 겹쳐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부분, 조금 더 입체감이 생겼고요. 하단부의 이 에이프런 부분 역시도 변화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면서 씩 웃는 듯한 인상을 좀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이 BMW 배지 역시도 이전보다 직경이 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웅장한 차체의 느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장이 한 22mm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굉장히 길다라는 생각이 피부에서 느껴지고요. 이렇게 앞바퀴 쪽에 공기를 잘 돌게 해주는 에어브리더 부분이 이전에는 약간 사선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수직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면은 수평인데 이 브리더 같은 경우가 수직으로 나와 있으면서 훨씬 더 도로에서 좀 존재감을 뽐낼 수 있게 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는 지금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역시도 변화했는데요. 굉장히 촘촘한 스포크 라인으로 입체감이 살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부를 처음에 딱 보면 많이 안 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은근히 세부적인 부분이 변했습니다. 일단 이 리어 램프가요 슬림해졌습니다. 이전 모델에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얇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각과 음각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입체감 있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길게 크로믹 들어간 거는 이전 모델과 동일한데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밑에 이렇게 얇게 램프에 불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 램프가 이전에 없던 페이스리프트 모델만의 특징입니다. 아예 아래쪽에 이 하단부 쪽 역시도 테일파이프 부분이 살짝 변화를 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도 타볼게요. 네, 신형 7시리즈에도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외관과는 조금 다르게 실내에 딱 앉았을 때 와, 이 부분이 변했다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 부분도 그렇고 대시보드 부분도 그렇고 이전 세대와 비슷한 감성을 좀 전해주는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시트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에 퀼팅 소재가 굉장히 넓게 드러나 있죠. 이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고 이 수납박스 위에까지 퀼팅 스티치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역시도 달라진 부분이죠. 이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계기판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은 동일한 형상입니다. 12.3인치의 풀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아래 공조 버튼 부분 여기 터치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래 뚜껑을 눌러주면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하는 부분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쪽까지 덮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머무네요. 그리고 아래 열린 공간에서 컵홀더가 2개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변속기 부분 역시 이전과 동일하고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수납 박스를 제가 한번 열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왜 이러지? 고장난 건가 했는데 꾹 눌러주어야 열리는 형태입니다. 좀 편하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누르고 싶을 때 바로 딱 눌러지지 않아서 이거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발견한 부분은 이 도어 쪽에도 역시 퀼팅 스티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쪽 아래 보시면 시트 메모리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전 세대에서는 메탈 소재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플라스틱 소재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원가가 절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좀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고급 차량답게 이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편안하고요. 2열에 앉았을 때도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하니까 한번 뒤로 가서 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사장님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2열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이 차가 확실히 쇼퍼 드리븐 차기 때문에 2열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앉았을 때 느낌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나파 가죽이 딱 더욱더 안정감을 좀 줍니다. 특히 이 퀼팅 시트가 2열에 있을 때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푹신감이 좀 향상된 듯한 느낌을 2열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2열에 앉았을 때 일단 심심할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1열 시트 뒤에 모니터가 크게 달려져 있죠. 이렇게 살펴보면 BMW 지금 로딩되면서 뜨고 있는데요. 다양한 내비게이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음악들을 조절할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의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도 바꿀 수도 있고 좌석 위치를 변경하거나 마사지를 이렇게 누르는 부분도 있고요. 냉난방도 역시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쪽에 센터 콘솔 부분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거의 태블릿 PC가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분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빼서 작동을 또 할 수가 있는, 다시 넣어두고 굉장히 많은 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카 눌러서 실내 조명을 이렇게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선 블라인드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선 블라인드를 모두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등장을 합니다. 네. 뒤쪽까지도 확 열려서 갑자기 차량의 개방감이 상당히 넓어지는 효과가 있죠. 닫는 것도 버튼 하나로 이렇게 닫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껴지네요. 이쪽에 수납 같은 경우는 1열보다 오히려 더 넓은 느낌이에요. 손가락 하나가 다 들어가는 정도이고요. 이렇게 견고하게 나와 있고 앞쪽에 컵홀더 역시도 누르면 나와 있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넉넉하죠. 확실히 넓고 성인 남성분들이 타셔도 충분히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앉아도 어느 정도 공간이 남는 부분을 보면 기대해서 앉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넉넉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잡이에 우드 디테일도 들어가 있네요. 확실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 이렇게 넣어버리면 또 이쪽에 확 개방감이 살아나면서 공간성이 생기는데요. 역시 대형 세단답게 2열의 공간감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꾹 눌러야지 열리네요. 트렁크 부분은 역시 대형 세단답게 넓습니다. 특히 폭도 앞쪽엔 넓은데 다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의 폭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는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쪽으로는 깊이 있게 적재를 할 수 있다는 점, 공간성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형 7 시리즈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외관에서부터 굉장히 강렬했던 인상 눈에 띄었고요. 상대적으로 내관에서는 변화가 좀 눈에 띄진 않아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차량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마력이 늘어났습니다. 14마력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장이 길어지고 또 중량이 좀 무거워지면서 제로백 부분에선 살짝 손해를 봤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 또 연비 부분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후한 미, S클래스와 나란히 섰을 때도 눈에 띄는 그런 중후하고 강렬한 미와 BMW만의 젊은 감성이 잘 배합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댓글로 많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정보는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